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017 키리졸브 독수리 연습이 한창인 가운데 합동참모본부 전시지휘소를 방문했습니다.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만반의 대비태세를 주문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이순진 합참의장도 잇따라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육군 2작전사령부가 독수리 훈련의 일환으로 후방지역 테러에 대비한 기동예비전력 전개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국산 헬기 수리온이 성공적인 작전을 이끌었습니다. 주한미군의 최신형 무기인 그레이 이글이 배치됩니다. 한 번 출격하면 30시간 동안 정찰이 가능하고 유사시에는 공격 능력도 갖춰 현존 최강의 무인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드와 함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합동참모본부 전시지휘소를 찾아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주문했습니다. 황 대행의 이번 행보는 국가적 비상 상황 속에서 국가안보 현장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오전 합동참모본부 전시지휘소를 방문했습니다.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서 황 대행은 양국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황 대행은 이어 대통령 궐이라는 초유의 비상 상황이 발생한 만큼 북한이 국내 상황을 오판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확고한 안보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방어적 목적의 훈련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수호하는 막중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평가하고 올해 키리졸브 연습은 미래 지휘 구조에서 우리 합참의 역할을 재고해 나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황 대행은 또 북한이 올해에만 2차례에 걸쳐 5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장병들은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는 자신감을 갖고 모든 연습과 훈련에 내실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주영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이어 군 수뇌부들의 군사 대비태세 점검도 이어졌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키리졸브 연습이 한창인 한미연합사 지휘소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순진 합참의장도 미사일 사령부를 찾아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김재한 기자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4일 한미연합군 사령부 지휘소를 방문해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고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키리졸브 연습 현황을 보고받은 한 장관은 한미동맹은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강력한 동맹이라며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북한의 위협엔 강력한 힘으로 대비하는 것만이 도발을 억제하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통해 대한민국을 지키는 우리의 힘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며 한미 장병이 함께 위기를 극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순진 합참의장도 육군 미사일 사령부를 방문해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의장은 이 자리에서 미사일 사령부는 적 도발 원점과 지도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최첨단 전략부대이자 최우선 타격부대라고 강조하며 유사시 적의 심장부를 신속, 정확, 충분하게 타격해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완벽한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국민들은 위중한 시기에 안보만큼은 추호의 흔들림이 없기를 바라고 있음을 명심하고 각급 지휘관을 중심으로 전장병은 오직 군 본연의 임무에만 매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육군 2작전사령부가 독수리 훈련의 일환으로 후방지역 테러 상황에 대비한 실전적인 훈련을 펼쳤습니다. 항공과 특공부대원들이 대거 참가한 기동예비전력 전개훈련을 김인하 대위가 보도합니다. 후방지역 국가 중요시설에 테러 첩보와 주민신고가 접수된 상황. 육군 2작전사가 즉각 항공과 특공부대에 작전명령을 하달하자 항공부대 헬기가 신속히 출동합니다. 헬기는 특공부대원들을 탑승시켜 적 예상 침투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이번 훈련엔 작전사 기동 예비 전력인 특공부대 200여 명과 항공부대 헬기 18대가 참가했습니다.
작전 지역에 접근한 특공부대원들은 패스트로프 등을 활용해 신속히 적 은거지 주변을 점령합니다. 이어 특공부대는 탐색경멸 작전을 전개해 침투한 가상의 적을 제압하고 상황은 종료됩니다. 우리 특공부대는 강한 훈련을 통해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능력과 완벽한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에선 작년부터 실전 배치된 국산 헬기 수리온이 성공적인 작전을 이끌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한 헬기의 장기간 작전을 보장하기 위해 비상급유 상황을 가정한 연료 재보급 훈련도 실시됐습니다. 야제에서의 연료 재보급을 통해 항속거리를 증대시키고 작전 반응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부대는 이와 같은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최적의 시간과 장소에서 작전을 종결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확인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인아입니다. 해군 육항공전단이 14일 키리졸브 독수리 연습의 일환으로 적의 공중 습격에 대비한 항공기 공중 분산 대피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훈련은 적의 미사일 공습이나 특수부대에 의한 항공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P3 해군 해상 초계기와 UH-60, UH-1H 해상 기동 헬기 등 총 5대의 항공기와 승무원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특히 기진의 적의 기습 공격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이번 훈련은 항공기 공중 분산 대피 절차 숙달과 함께 항공기의 신속한 대피를 위한 승무원들의 임무 수행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습니다. 부대는 훈련을 마친 뒤 결과 분석 등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완벽한 항공작전 지속 능력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3국이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우리나라와 일본 인근 해역에서 미사일 경보 훈련을 합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미일 3국 간 미사일 탐지와 추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북한의 탄도탄을 모사한 가상의 표적을 각국의 이지스 구축함이 탐지하고 추적해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해군의 세종대왕함과 미 해군의 커티스 월버함, 일본 키리시마함 등 3척의 이지스 구축함이 참가합니다. 한미일 3국의 미사일 경보 훈련은 이번이 4번째로 지난해 6월과 11월, 올해 1월 등 3차례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미군이 최신형 무인기인 그레이 이글을 한국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그레이 이글은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에서 활약한 프레데터의 개량형으로 현존 최강의 무인기로 평가됩니다. 김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군이 4단급 부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최신 무인기 그레이 이글입니다. 동체 길이 8m, 날개폭 17m의 중고도 무인 정찰기입니다. 최고 시속 280km, 한 번 출격하면 30시간 동안 착륙하지 않고 정찰이 가능해 한반도 전역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시 공격용으로 8km 떨어진 적 전차를 공격하는 헬파이어 미사일 4발과 소형 정밀 유도탄인 바이퍼 스트라이크 4발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지난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미군이 군산 공군기지에 그레이 이글을 상시 배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은 이를 통해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정찰과 감시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그레이 이글의 한국 배치는 사드와 더불어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광범위한 방어적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계속 강구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김태우입니다. 국군수도병원이 지난 10일 야전부대 물리치료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군에서 발생 가능한 외상 환자들의 재활치료 발전과 장병들의 비전투 손실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강경일 상사입니다. 군병원 최초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북한의 지뢰 도발 이후 야전에서 발생 가능한 근골격계 손상 환자와 외상 환자를 치료하는 물리치료사들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수도병원은 급성기 치료뿐만 아니라 재활에서도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 군의 군병원과 군부대의 물리치료사들을 모아서 함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공부를 같이 하고 또 교류도 하고. 이날 세미나는 군진 재활의학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특강을 통해 군 물리치료사들의 역량 강화와 능동적인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직 물리치료 전문 교수가 직접 치료요법을 전수해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천천히 팔꿈치만 펼 거예요. 다시 팔꿈치 구부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특히 세미나에 참가한 군 물리치료사들은 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서 인정하는 법정 보수교육 평점을 인정받도록 해 참가 의지를 높였습니다. 국군수도병원은 이번 세미나가 군 물리치료사들의 정보 교류와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평가하고 앞으로 매년 2회씩 개최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강경일입니다. 육군 6포병여단 횃불대대가 지난 8일 차량 운행 무사고 6,000일을 달성하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부대는 이날 행사에서 모범 운전병 등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전 장병이 무사고의 의지를 다지는 결의대회도 열었습니다. 지난 2000년 10월부터 시작된 무사고 기록은 포병 대화력전 수행을 위해 험난한 산악 지역을 누비면서 이룬 성과입니다. 특히 부대는 무사고 6,000일 달성까지 운행 전 검차와 실질적인 차량 점호 등 안전 점검을 하나도 빠짐없이 해왔습니다. 무사고 6,000일 달성은 전 장병이 매일 현행작전을 하고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한 결과입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철저한 예방정비와 사고 예방 교육 등 부대 관리로 무사고 안전운행 만일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다음 달 15일까지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위로금과 의료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1953년 7월 27일부터 2012년 4월 15일 사이에 지뢰사고를 당한 피해자나 그 유족이며 이미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았거나 군인 등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피해를 입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피해자나 그 유족이 국방부 장관 소속 피해자 지원심의위원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위원회가 피해자 증인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해 현지 사실 조사를 한 후 심의를 거쳐 지급 결정을 내리면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한편 국방부는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인 지난해 4월 16일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총 428건의 위로금 지급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135건이 심의를 거쳐 80명에게 약 47억 원의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이 지급된 상태입니다. 국방부는 신속하고 정확한 심의로 피해자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병무청이 병역정보를 활용한 아이디어 발굴과 민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병역정보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행정자치부 공공데이터 포털에 기재된 병역정보 공공데이터와 타기관 공공데이터를 접목시켜 병역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기획 부문과 제품 서비스 개발 부문을 선발합니다. 이번 공모전에서 각 부문별 최종 선발된 팀은 병무청의 포상과 함께 올해 하반기에 행정자치부가 주최하는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에 병무청 대표로 참가합니다. 병역정보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은 오는 4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접수합니다. 3월 14일자 국방일보로 보낸 병영 소식입니다. 먼저 7면입니다. 폭발물 처리 능력 강화를 위한 한미 해군 간의 공조가 더 긴밀해집니다. 해군 특수전전단과 미 해군 EOD가 한미 EOD 정보교환 기본 협정을 맺었는데요. 이번 협정 체결로 해상과 육상의 급조 폭발물, 생화학 무기와 잠수 기술 등 6개 분야에서 서로 협력과 소통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7면 옆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해군 진해기지 사령부 소속의 여성 예비군 분대원들이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습니다. 유사시 민관군 경에 대한 지원 능력을 보유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여성 예비군들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응급처치에 대한 자신감을 키웠는데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폐소생술 체험이 매우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다음 4면입니다. 육군 15사단이요. 부모님 전기 쓰기 경연이라는 아주 특별한 이벤트로 장병들의 인성을 함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각자 부모님이 살아오신 삶을 듣고 직접 전기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병사들은 휴가 기간 부모와 대화를 통해 직접 전기를 작성해 제출하고 있는데요. 부모님과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되새기며 군 생활에 정신적으로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 5면입니다. 육군 15방공단에 근무하는 강남호 상병이 간암으로 투병 중인 아버지에게 간을 이식해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8시간이 넘는 대수술이었다고 하는데요.
성공적인 이식 수술 후 강창병과 아버지 모두 아무런 부작용 없이 현재 회복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상 국방일보로 보는 병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처럼 함정 등 군용 장비에서도 노후된 배관에서 물때나 스케일, 녹 등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배관을 청소하거나 다시 설치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신기술이 고안돼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주식회사 이오렉스에서 개발한 배관 부식 억제 장비를 소개합니다. 방산방사는 시간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식회사 이오렉스에서 개발한 배관 부식 억제 장치입니다. 직경 15mm에서 600mm까지 모두 18종으로 물이 흐르는 배관에 설치합니다. 물이 장치를 통과하는 순간 접촉면과 마찰력에 의해 정전기가 발생하고 물은 이온 활성화, 살균까지 되는 방식입니다. 배관 부식 억제 장치가 설치되기 전보다 설치된 후에 배관 내부가 더 깨끗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온화된 물이 스케일 생기는 것도 방지하고 녹물도 생기지 않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물때도 생기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물은 이온화된 물은 사람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물로 바뀝니다. 장점은 한 번 설치로 2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고 동력이 필요 없는 친환경 제품이라는 것. 국방부 우수 상용품으로 선정돼 해군 함정과 해병대 상륙정, 해군 사관학교 등에 설치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환경이 열악한 도서지방 부대나 최전방 부대, 해군 함정 등에 꼭 필요한 제품이라고 설명합니다. 군 장병들이 이 물을 사용하고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은 물, 건강한 물 먹으니까 아무래도 군 사기에 큰 도움이 되고. 특히 물에 석회 성분이 많아 배관이 금세 망가지는 러시아에서도 성능을 인정받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미국과 캐나다, 베트남 등 전 세계 시장을 공략하며 수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까다로운 미국의 NSF라는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미 군부대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저희 제품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곧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여 년의 노하우로 개발된 배관 부식 억제 장치. 중소 벤처기업도 해외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키리졸브 연습 현장을 방문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황 대행은 북한이 국내 상황을 오판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군이 경계를 강화하는 등 확고한 안보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지시했는데요. 우리 군은 언제 어디서 적이 도발해 오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막강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